안녕하십니까, 세일즈쿱입니다. 어, 지난 두 번 영상에서 일단 리스팅 디테일즈하고 셀링 디테일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상품 리스팅 마지막 부분 쉬핑 디테일즈, 이 부분 참 어려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세 번인가 네 번인가에 걸쳐서 이 쉬핑 부분에 대해서, 배송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쉬핑 디테일즈에 보시면 이제 도메스틱 쉬핑하고요, 인터내셔널 쉬핑, 그리고 패키지 웨이트 앤 디멘전스, 익스클루드 쉬핑 로케이션, 그리고 아이템 로케이션,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뜨고 있는데 요것들을 값을 다 넣어 줄 겁니다. 먼저 도메스틱 쉬핑. 도메스틱 쉬핑 어디죠? 미국입니다. 그죠? 대한민국 아닙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곤란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을 설정을 하고요. 자, 미국으로 보내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네. 이코노미 shipping, 스탠다드 shipping, expedited shipping. 그거는 해외도 똑같다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인터내셔널 shipping도.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먼저 여기 드롭다운 메뉴 클릭하시면 여러 개 나오는데요. 일단은 한국에서 보내는 거는 플랫으로 설정을 합니다. 플랫은 뭐냐면 모든 바이어에게 똑같은 가격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데, 자, 그러면 과거에 코로나가 없었던 시기, 우체국을 통해서 배송했던 시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세요. 우체국을 통해서 배송했던 데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배송 방법에 대해서 스크롤을 쭉 내립니다. 쭉 내리셔가지고 서비스에서 어디냐면 이코노미 서비스 프롬 어브로드 있죠. 여기서 이코노미 shipping from outside US를 선택을 합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코노미 shipping을 선택했으니까 두 번째는 뭐겠죠? 요거 없었는데 오퍼 어디셔널 서비스를 클릭을 하면 하나 떨어집니다. 우리 3개 준다 그랬죠? 스탠다드 쉬핑은 역시 또 스크롤 끝까지 내리고 스탠다드 쉬핑 from outside US. 엑스포다이티드 쉬핑도 엑스포다이티드 쉬핑 outside US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비용을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비용을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비용을 어떻게 집어넣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비용은 어디에 있을까요? 비용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어디에 들어가시냐면 ems.epost.go.kr 여기를 들어가십니다. 여기를 쫙 들어가면 팝업창이 다다다다다다다 뜰 겁니다. 팝업창이 다다다 뜨죠? 그러면 얘는 일단은 우체국에서 공지하고 있는 내용들 뜨니까 중국, 일본, 태국 지금 국제 우편물 접수 중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국제 우편물 접수 가능 국가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K패킷은 10개국, 그리고 선편으로 가는 거, 항공으로 가는 그 소형 포장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홍콩이나 태국이나 중국이나 이거 다 막혔다 그랬죠. 이탈리아 가네요.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항공 통상이 소형 포장물이거든요. 이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K패킷, 국제소포, EMS 선편으로 가는 거는 안 보내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느려요.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선편으로 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팝업창 뜬 거는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살펴보셔야 되고, 자, 우리가 코로나 이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이전에는 우체국이 거의 제일 저렴한 편이었어요. 전 세계로 가장 많이 보낼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체국을 많이 이용했는데 그때 어떻게 설정했는지 볼게요. 자, 여기서 ems.go.kr로 들어오셨다라면 이렇게 좌측에 메뉴가 보이는데 국가별 요금안 내용 보시죠. 이거 클릭하시고요. 그러고 보면 뭐냐면 국제 우편 요금표 있죠. 이거 클릭합니다. 이거 클릭하면 각 탭이 있죠. EMS 프리미엄, 국제 소포, 국제 통상이 뭐라 그랬죠?
예, 소형 포장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제통상 안에 K패킷 요금도 같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소형 포장물은 이코노미 shipping이죠. 이코노미 shipping입니다. 이코노미 shipping인데, 자, 미국으로 보냅니다. 미국으로 보내는데 이 표가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종별 보면 얘 엽서죠. 엽서는 아닙니다. 엽서는 아니고 서장 아니죠. 소형 인쇄물 아닙니다. 소형 포장물 보이시죠? 소형 포장물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200g까지 되는 포장을 했을 때, 뭐 예를 180g이다. 100g 이상 200g 사이의 물건은 금액이 얼마죠? 9,420원이 나옵니다. 9,420원. 근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수수료 고려해가지고 0.85 또는 0.83, 0.17 정도로 해가지고 나누라고 그랬죠. 그냥 뭐 어렵다 그러면 0.8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냥 0.8로. 앞부분에 분명히 배송비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요거 나와 있습니다. 요거 나와 있고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어떤 영상이냐면 어떤 영상이냐면요. 이거 이래. 어떤 영상이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베이 판매가 계산기 밑에 이베이 판매가 및 배송비 계산하기 영상 있죠. 요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베이 판매가 및 배송비 계산하기 여기 보시면 0.85, 0.85, 0.83으로 나누는 이유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지금 뭐냐면 앞부분에 다 연결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연결을 안 보셨다라면 앞부분을 다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쭉 순서대로 제가 지금 강의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일단은 0.8로 나누는 걸 떠나서 그냥 이 값을 그대로 올린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180g이야. 그러면 뭐 1불당 1,000원이다라고 가정하면 그냥 9.4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9.4 넣으시면 되고요. 이코노미 shipping은 9.4다. 그리고 만약에 2kg 이하의 상품은 우체국으로 보낼 때는 K패킷으로 보낼 수 있죠. 2kg이 넘어가는 상품은 2kg에서 20kg의 상품은 국제소포로 보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영상이 다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면 자 K패킷으로 보낸다라고 우리가 봅시다. K패킷으로 보내는데 자 K패킷으로 쭉 내려오시면 K패킷 요금 보이시죠? K패킷 요금인데 200g. K패킷은 20개국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K패킷 요금 20g 쭉 하셔가지고 왜 잘리냐? 미국이 안 보여. 미국은 200g이 8,985 오히려 더 싸요. 왜냐면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 국제통상요금이 소형 포장물 요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 가격 역전이 된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값이다라면 8,980원이죠. 그러면 약 9달러. 예, 9달러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엑스포다이티드 shipping은 지금 우리가 EMS로 보내죠. EMS로 보내기 때문에 EMS는 0.3 있네요. 0.3이 있으니까 미국이 얼마죠? 24,000원. 24달러. 24달러.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됐습니다. 도메스틱 쉬핑은. 그러면 2kg 넘어가는 거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포장을 다 했는데 2.5kg더라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2.5kg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코노미 쉬핑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합니까? 가능 안 하죠. 왜냐하면 2kg까지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시작은 어떻게 되죠? 스탠다드 쉬핑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엑스포다이티드 쉬핑 이렇게 되죠. 자, 스탠다드 쉬핑은 뭘로 보내야 되죠? 2kg가 넘었으니까 국제 소포로 보내야 된다. 그럼 국제 소포 2.5kg라고 했죠? 2.5kg라고 하면 2.5kg 쪽 보시면 없으니까 저 뒤쪽에 있을 겁니다. 미국은 2.5kg는 42,500원. 42.50달러.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엑스퍼다이티드 쉬핑 한번 봅시다. 엑스퍼다이티드 쉬핑은 EMS죠. EMS이기 때문에 비서류로 맞춰주시고요. 아까 서류로 되어 있었네요. 비서류로 하셔야 됩니다. 비서류로 맞추셔가지고 2.5kg면 미국이니까 저 뒤에 있겠죠. 2.5kg면 미국은 54,500원, 54.5달러. 54.5달러. 이렇게 가격을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설정하면 되고, 만에 하나,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는데, 근데 나는 배송비를 0으로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상품가에 배송비 42.550을 때려 넣고요. 그죠? 때려 넣으면 얘가 0이 되겠죠. 그죠? 하면 42.5가 상품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엑스퍼다이티로 보낼 때는 42.5 빼면 되겠죠. 그죠? 42.5의 배송비가 이미 상품가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42.5를 빼면 약 12달러만 추가로 주문을 하시게 되면 엑스퍼다이티드 쉬핑을 넣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고 여기를 42.5를 하면서 더하면 어떻게 되죠? 57.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핸들링 타임 있죠. 핸들링 타임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오퍼 로컬 픽업은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건 미국에서 로컬로 픽업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우리는 설정 안 합니다. 핸들링 타임은 상품을 주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shipping하기까지 내 상품 준비 시간을 내가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셀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 오늘 주문 받아가지고 바로 오늘 주문을 해서 내일 상품을 받아가지고 바로 붙이면 투 비즈니스 데이즈 안에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약간 불안하죠. 약간 불안하니까 뭐냐면 3로 맞춰놓습니다. 워킹데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3일 정도면 한국에서는 웬만한 상품들은 전부 다 소싱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놓고요.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shipping. 인터내셔널 shipping은 역시 200g일 때부터 설정을 해봅시다. 200g일 때 이코노미 그 다음에 스탠다드, 그 다음에 배송비는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네요.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9.4 9 25였나? 됐고요. 인터내셔널 shipping은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노 인터내셔널 shipping 처음에 리스팅을 했다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플랫으로 잡고요. 한국에서 가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배송비가 그렇게 차이 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요거는 우리가 깔릴 테니까 요거는 하나 더 있습니다. ship to 이래 가지고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데 월드와이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offer another 서비스 누르셔가지고 배송법을 3개 정도 만듭니다. 월드와이드로 만드시고요. 그러고 나서
역시 쭉 스크롤 내리면 뭐가 있죠? 이코노미 인터내셔널 shipping, 이코노미 스탠다드, 스탠다드 인터내셔널 shipping, 다음 엑스퍼다이티드 인터내셔널 shipping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을 때려 넣으면 되겠죠. 자, 우체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근데 국제통상 딱 들어왔어요. 국제통상에 들어왔는데 미국 말고는 전부 지역으로 나눠져 있네? 미국은 가격이 하나니까 잘 됐는데 얘는 뭐지? 1지역은 요렇게 있구나. 2지역은 이렇게 있네? 3지역도 요렇게 있고요. 4지역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지역은 대한민국하고 이제 가까운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 해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중국하고 뭐 일본이겠죠. 그리고 2지역은 뭐냐면 그거 건너가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지역은 서방 선진국, 북미, 그리고 유럽, 그리고 중동,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지역은 뭐냐면 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도서지역 요런 지역이더라고요. 섬지역 요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들 물건을 구매하면 3지역에서 다 구매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80% 이상이 3지역이에요. 그런 다음에 1지역, 2지역, 4지역이 이제 나눠 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지역이 조금 더 비싸겠죠. 남미나 아프리카 쪽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4지역을 에 왔을 때는 배송비에서 조금 손해보고 1, 2지역에서 들어왔을 때는 배송비를 조금 이득 보고 이래가지고 뭐냐면 3지역으로 기준을 잡아서 설정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최근에 배송비가 이렇게 바뀌면서 보시면 소형 포장물이 있죠. 이렇게 배송비가 낮을 때는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납니다. 보시면 뭐 버텨줄만 합니다. 2,000원. 근데 지금 2kg 딱 넘어가는 순간 가격이 얼마 차이 납니까? 8,000원 가까이 차이 나죠. 8,000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무지막지하죠. 그래서 만약에 2kg짜리를 리스팅을 해가지고 가격을 스탠다드 일반 이코노미 쇼핑을 26불로 설정을 했는데 만약에 브라질에서 주문이 들어왔다. 그럼 34불이 되는 겁니다. 벌써 8달러를 손해보고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설정을 26으로 할 건지 34로 할 건지 26과 34의 중간으로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뭐 중간으로 해볼까요? 30으로 정도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100g을, 200g을 보낸다. 200g을 보낼 때는 거의 차이 없죠. 200g을 보낼 때는 거의 차이 없기 때문에 얘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격이 커질수록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중간 값을 잡든지 그냥 여기가 대부분 들어오니까 요 값을 잡든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내가 손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버틸 어떤 멘탈이 있는지 그거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멘탈 게임이에요. 어쩌면 들어왔는데 막 손해나면 막 열받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그냥 4지역으로 설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손해 안 본다고 생각하고 4지역으로 합시다. 4지역으로. 그럼 4지역으로 하면 6,580원. 6,580원 하면 6,580원은 6,580원 6.5불이라고 합시다. 6.5불 넣고요. 그 다음 스탠다드. 스탠다드는 뭐냐면 뭐라 그랬죠? 2kg보다 낮으면 K패킷으로 보내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K패킷으로 보내면 되는데 K패킷은 20개국밖에 또 안 돼. 이 짜증나. 그래서 K패킷도 이거 보시면 가격이 천차만별이야. 그래서 K패킷도 뭐냐면 봅니다. 가격을. 그래서 제일 비싼 거 그냥 하나 봅시다. 제일 비싼 거. 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기 캐나다나 이쪽이 제일 비쌉니다. 러시아나. 그래서 제일 비싼 거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제일 비싼 거. 근데 그러면 이거 20개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건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뭐죠? 등기 소형 포장물로 보내야 됩니다. 등기 소형 포장물. 등기 소형 포장물은 뭐죠? 소형 포장물에다가 2,800원을 더해가지고 등기로 보낼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계속 이전 영상을 이야기하는데 저거를 계속 가져와서 엎어치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계속 영상을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연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전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이전 내용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내용 다 듣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7.2불
7.1불 이렇게 되는데 뭐 7.2불을 설정을 하려다 보니까 다른 나라 들어오면 어떡하지? 라고 보니까 다른 나라는 등기 소형 포장물로 보내야 되는데 등기 소형 포장물은 소형 포장물에서 2,800원 더 더해야 되잖아. 3달러 정도 더 더해야 되는데 하면 소형 포장물 가격이 얼마였지? 라고 보니까 6.5달러예요. 근데 지금 7.2달러였잖아. 뭐 어떤 걸 설정할지 7.2로 할지 여기서 3달러를 더해가지고 9.5로 할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실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나 손실 싫어 그러면 9.5 딱 설정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뭐 저기 K패킷을 보낼 수 있는 20개국 안에 들어왔다 그럼 K패킷으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그게 등기 소형 포장물보다 더 빠르니까 그러면 당연히 배송비는 더 이득이겠죠. 하지만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은 조금 더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expedited shipping은 똑같습니다. EMS 들어가가지고 200g일 때 B서류 해보시고 금액을 쫙 봅니다. 그럼 미국이 제일 비쌉니다. 미국이 제일 비싸요. 미국이 제일 비싸가지고 미국 말고는 여기 영국이나 또는 저기 캐나다 쪽이 비쌉니다. 캐나다 29,000원, 러시아 32,000원, 영국 33,000원. 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영국 정도로 잡으시고 그러면 33달러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것도 앞부분에 특정 국가 20개국이거든요. 이것 나라 특정 국가 20개국 말고는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4지역하고 영국하고 4지역하고 러시아 이런 것들만 비교하셔가지고 손해 안 보시려면 최대값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배송표를 보고 운영의 묘미를 가져가고 싶으면 적당한 선을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값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33,000원이니까 약 33불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우체국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배송비 들어가는 거 가르쳐 드렸죠. ems.epost.go.kr로 들어오셔가지고 이 메뉴에서 국가별 요금 안내, 국제우편 요금표를 클릭하면 여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쫙 긁어가지고 카피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엑셀 파일을 붙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시면 돼요. 이거 쉽죠? 지금 우체국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체국이 아니고 자 나는 EGS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 EGS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EGS만 이용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예, EGS하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계약을 하셔야 되고 EGS하고 계약을 하셨다라면 여기 EGS에서 이렇게 뭐냐면 배송비 데이터를 줍니다. 그리고 미국일 때는 배송 불가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EU 지역도 외곽 지역 수수료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스탠다드는 제가 EGS는 뭐죠? 이코노미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스탠다드로 보내는데 스탠다드는 미국, 호주, 러시아 그리고 EU 27개국만 된다 그랬습니다. 영국 빠졌으니까 영국 안 돼요. 그래서 여기 EGS EU 스탠다드를 여시면 배송비 가격이 이렇게 설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배송비 가격이. 배송비 가격을 보시고 나서 역시 배송비 천차만별이겠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값을 뭐냐면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이렇게 잘 들어옵니다. 노르웨이 요 정도까지 노르웨이는 EU 지역이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지역만 잘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값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잘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독일이 기준이다 그러면 독일이 얼마냐면 8,800원이죠. 근데 다른 나라 비싼 나라는 2배가 되는 데도 있습니다. 요렇게 16,000원짜리 있죠. 불가리아 들어오면 크로아티아 이거는 17,000원입니다. 사이프러스 18,000원. 머리 아프죠? 자,
어디로 값을 기준으로 정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해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값을 도메스틱을 이야기 안 했군요. 인터내셔널부터 했으니까 인터내셔널부터 해볼게요. 스탠다드를 expedited 이렇게 설정하죠. 그러고 나서 스탠다드를 뭐 예를 들면 8불은 너무 작으니까 15불로 할래. 이렇게 하시고요. expedited shipping은 여기 EU 지역 익스프레스를 가져가든가 안 그러면 여기 DHL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뭐 지금 머리가 너무 어지러우실 거면 그냥 여기 EGS 익스프레스 서비스라고 하는 DHL 값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DHL 값을 이렇게 무게에 따라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언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값을 가져갈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소유럽 기준이다. 아프리카로 가면 작살 나겠죠. 그래서 뭐 소유럽, 동유럽으로 잡자. 그러면 34달러 이렇게 됩니다. 34달러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미국은 어떻게 되죠? 미국은 스탠다드 shipping 그리고 expedited shipping을 잡고요. 스탠다드 shipping은 미국이 있었죠? 2kg까지는 배송비를 이렇게 다 보면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설정을 하고요. EU 스탠다드 여기 얘네들 다 주거든요. 데이터 다 줍니다. 그래서 US 지역 있죠. US 지역은 200g은 약 6.38이네요. 싸죠? 네, EGS가 좀 쌉니다. 지금 우체국보다 훨씬 더 싸요. 훨씬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EGS를 계약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싸니까. 제가 거기하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싸니까. 싼데 무조건 싼데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익스프레스도 미국은 쌀 겁니다. 미국은 싸요. 미국은 23불 23,000원 싸죠? 네, 여기 23달러 이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이 끝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한참 어렵고 쉽다 생각하면 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 밑에는 뭐냐면 패키지의 무게와 디멘전을 적는데 이게 정확하게 적으시려면 적으시고요.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걸 정확하게 적게 되면 다음에 여러분들 리스팅할 때 적어놓은 값을 그대로 물고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헷갈릴 것 같다 싶으면 본문에다가 다 때려 넣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 잘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얘 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단 얘는 인치로 나오고 그리고 온스나 LBS로 값을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exclude shipping location은 뭐냐면 여러분들 배송하는 방법에 따라서 배송지가 지금 정해지잖아요. 우체국을 선택하게 되면 11개국 뭐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EGS를 선택하게 되면 스탠다드는 유럽 27개국하고 미국, 호주, 러시아까지 가니까 30개국으로 보낼 수 있죠. 그리고 우체국을 하시게 되면 우체국은 EMS가 24개국인가 밖에 지금 안 돼요. 그래서 expedited shipping도 역시 많이 못 보내요. 하지만 EGS 같은 경우에는 DHL로 보내니까 전 세계 다 커버됩니다. 거기다가 유럽은 40개국은 EU 익스프레스라고 있어가지고 가격이 더 저렴해요. 그건 앞부분 영상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 참조를 하시게 되면 뭐냐면 내가 배송을 보내려고 하는 배송법에 따라서 배송을 가지 말아야 하는 지역을 설정을 할 수 있죠. 이 값이 어디서 나왔죠?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제가 배송비
어디냐면 앞부분의 영상들을 계속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보면 제목이 이베이 판매 전에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것들에서 제가 익스클루드 shipping 로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베이 시스템 안에서 배송을 가지 말아야 되는 지역을 설정을 미리 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품을 등록하기 전에 시스템에서 설정해 놨기 때문에 모든 상품 안에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설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 상품에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차이는 딱 그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셔가지고 내 배송 상품이 서비스하지 않는 지역을 전부 제외 지역으로 전부 다 놔둬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익스클루드 로케이션 하시고 나서 여기 아이템 로케이션은 실제로 여러분이 상품이 배송되는 지역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국가하고 그리고 시티 정도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셀리페스트는 뭐냐면 상품을 한 개 살 때는 할인 안 해주는데 두 개 살 때는 10% 할인, 세 개 살 때는 15% 할인, 네 개 이상은 20% 할인이다라고 여러 개 살 때 할인해 줄 때 적는 란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용하실 분들은 이거 이용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거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10개밖에 리스팅이 안 되는데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없앱니다. 없애고 나서 B가 0인 거를 클릭하고 나서 리스트 아이템 을 하시게 되면 상품이 리스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상품이 이렇게 이제 리스팅이 되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상품을 리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품 리스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처음이라서 좀 어렵습니다. 근데 한 상품을 10개, 20개, 많으면 50개까지 여러분들 리스팅을 하고 나면 이거 거의 가지고 놉니다. 가지고 놀면서 상품을 리스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때까지는 조금 힘들더라도 더듬더듬 씹으면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배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 신규 셀러가 배송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설정을 했죠. 근데 저 배송비를 테이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배송비를 테이블로 만들어 가지고 각 국가별로 무게별로 전부 다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거 설명하려면 오늘 또다시 한 30분 더 걸립니다. 그 내용은 제가 따로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지난 영상 2개 하고 그리고 이번 영상까지 합쳐가지고 총 3개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상품을 이제 하나 리스팅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베이는 상품 개수로 승부를 하는 곳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개씩 늘 상품을 리스팅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파이팅 하십시오. 끝!